여러분 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지자체 현안은의 최혜진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마 휴가 계획으로 바다를 찾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도 아마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다룰 도시는 동해시입니다. 세상의 아침을 여는 바다의 도시가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함께하는 자연형 휴양도시가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자연, 주단을 깔아놓은 듯 단풍으로 수놓은 가을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설경을 가진 겨울산을 만날 수 있는 동해. 21세기 무역의 핵심,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아우르는 수출 베이스 캠프, 세계로 미래로 꿈을 펼쳐갈 수 있는 도시, 동북아의 지중해 시대를 이끌어갈 기업 도시, 동해시가 있습니다. 삶이 축제가 되는 곳, 매일매일이 즐거운 축제의 도시. 1년 12달,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다른 즐거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일출이 기억되는 도시, 동해시입니다. 탁 트인 동해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한국의 산토리니, 묵고등대. 그 빼어난 풍경으로 묵고등대는 이미 수많은 영화의 배경이 되어왔습니다. 영화 미워도 다시 한 번의 눈물이 머문 곳, 묵고등대. 묵고등대 바로 아래 위치한 출렁다리는 전국의 연인들이 찾는 최고의 명소입니다. 인기 드라마 찬란한 유산의 배경이 되었던 출렁다리를 지나다 보면 나도 영화 속 주인공이 됩니다. 바닷가 사람들의 삶과 꿈이 녹아있는 논골담길, 아기자기한 벽화들이 채워져 있는 골목을 지나다 보면 자연도 사람도 예술이 됩니다. 여름엔 바다, 동해를 대표하는 국민 관광지 망상해변, 넓은 백사장과 푸른 물은 청춘 남녀들이 사랑하는 최고의 해수욕장입니다. 시원한 물살을 가르는 바나나보트와 스릴 만점 스피드보트, 에메랄드빛 동해의 바닷속 세상, 체험을 통해 아름다운 동해바다를 눈앞에서 만지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에 지쳐 자연 속에서의 하룻밤을 꿈꾸십니까? 여기 망상호토 캠핑 리조트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꿈과 낭만의 공간입니다. 산을 물들이는 단풍을 따라 마음도 같이 물들어가는 가을. 신선이 사는 곳 무릉도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강산이 부럽지 않은 절경의 용추폭포. 쏟아지는 물줄기와 폭포를 감싸고 있는 산. 그리고 물 위로 드리워진 나무가 하나의 작품이 되는 곳. 한국의 무릉도원이라 불리는 이곳은 1박 2일이 자신있게 추천했던 여행지입니다. 옛 선비들의 풍류를 만날 수 있는 무릉반석. 시간을 잊을 만큼 아름다운 자연절경과 마주합니다. 혼잡한 세상과 떨어져 있고 싶을 땐 가까운 사마사에 들러도 좋습니다. 고즈넉한 천륜 고찰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요? 기차 여행의 낭만이 그리울 때도 동해시가 있습니다. 눈앞으로 펼쳐지는 동해바다를 품에 안는 여행. 아름다운 58km의 동해바다가 당신의 가슴 속으로 들어옵니다.
동해시는 사계절 어느 때라도 아름답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갈 기업도시를 찾고 있다면 동해시로 오십시오. 국가 간 무역이 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시대. 강원도 최대의 동해안을 갖추고 무역의 중심을 단 한 번에 꿰는 해상의 사통팔달. 그 해상 실크로드의 한가운데 동해시가 있습니다. 동해에는 21세기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를 부평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첨단 기술 집약으로 러시아와 중국 수출의 활로를 찾고 있는 프릭스. 한국 핀란드 합작회사로 수출의 1위를 두고 있는 영풍 로비트. 이들의 선택은 모두 동해시였습니다. 환동의 무역의 중심 동해안. 21세기 무역의 핵 일본과 러시아. 일본 사카이 미나토항을 오가는 국제 크루즈 페리. 가까운 곳에 자리한 양양국제공항. 거기에 해상교통과 철도까지. 동해를 중심으로 뻗어나간 동해안 고속도로 벨트. 고속철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1시간 50분 동해 교통입지는 그야말로 사통팔달입니다. 동해시는 최고의 기반시설을 갖춘 기업도시입니다. 동해 화력발전소와 달방호수, 동해 하수처리장까지 갖추고 있어 제반 생산시설에 있어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원스톱 서비스. 입주 상담에서 건축 허가까지 동해시의 모든 행정 서비스는 기업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환동의 경제권을 선점하는 계기는 물론 동북아 지중해 중심도시 동해시의 경제 발전을 기대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산업 환경. 21세기 기업이 나아갈 길은 한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일본 기업이 선택한 곳 역시 동해시입니다. 이미 6군데의 일본 기업이 부평 산업단지로의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지 기업과 투자 유치를 위한 MOU 체결.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지금 세계 기업들이 동해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해는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환동의 산업과 물류의 거점 도시. 동해시를 선택한 당신의 회사. 이제 동해시와 함께 세계로 나아갑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찾고 있습니까?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생태도시. 가까이에서 신선한 바다를 느끼고 맛볼 수 있는 도시. 사시사철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도시. 옛날 오일장의 전통과 정겨움이 남아있는 부평민소 오일장은 따뜻한 시골 인심과 바다 내음이 같이 어우러집니다. 아이들 교육에서부터 부모님의 노후까지 모두 책임지는 복지도시. 동해시에는 최상의 복지 서비스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0세부터 12세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복지 프로그램 드림 스타트.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 프로그램. 삶에 특별한 이벤트가 필요할 때도 동해시로 오십시오. 피부 미용을 위한 화이트 견은무 축제. 잊을 수 없는 여름을 당신께 선물합니다. 신나는 음악과 청춘, 열기가 함께하는
수평선 축제. 아이들과 함께하기 좋은 먹을 것 잡는 축제를 체험할 수 있는 오징어 축제. 남녀노소 세대를 가르지 않는 전국민 축제의 장. 잊혀져가는 전통 문화를 오늘에 이어가는 문화도시. 동해시에서는 1년 4개월 즐거운 축제가 펼쳐집니다. 천연 석회석 동굴, 천국 천연 동굴. 동해에서 옛 시간의 역사를 만나보십시오. 바다여행의 낭만을 만끽하는 크루즈 여행. 쉽게 마음먹기 어려운 울릉도와 독도 여행 역시 동해시에서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일본과 러시아를 잇는 국제 크루즈 여행. 이제 색다른 낭만의 크루즈 여행은 당신을 아름다운 바다 여행으로 초대할 겁니다. 동북아의 지중해, 동해. 당신이 꿈꾸던 여행이 기다리는 곳. 해가 뜨는 도시. 21세기를 선도할 동북아의 중심. 환영합니다. 여기는 동해시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동해시로 떠나야겠다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동해시는 하반기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동해시는 민생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2014년 상반기 동해시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과 하반기 대책을 수립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최근 국내외 정치, 경제적 환경이 매우 빠르게 급변하고 있고 국제 유가 및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안정, 미국 유로 지역 등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 확대에 따른 국내 시장의 고용 증가 기대 심리로 경기 회복 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생경제 조기 회복을 통해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담아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가 살아나게끔 한다는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 추지 실적으로는 2014년 경제 관련 시책 49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2014년 신규 특화 사업 7개 중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추진 불가로 분류됐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일자리,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발굴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중심 개발, 경제자유구역과 동해, 묵호항, 산업단지 활성화 및 수익성 있는 사업을 적극 개발 추진하므로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동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농축수산물을 위주로 한 지역 특산물의 단체 판매 제품을 다양화하고 각종 할인 혜택으로 해군 1함대 사령부 등 지역 내 유관기관 단체에 적극 판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의 환동에 국제복합 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MOU 체결, SPC 설립 등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동해시도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동해시는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키우러 나갈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시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6월에는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가 망상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2일 동해 망상 컨벤션 센터에서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청장협의회는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선진국의 경제발전 부진과
신흥경제성장국의 물가 상승 등으로 대외경제 여건은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부동산 및 건설 경기 침체로 내수 경기 또한 위축되어 각종 개발, 투자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고 사업 추진상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현안 10개 항목을 공동건의문으로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동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청장협의회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 교환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각 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으로 건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동안 제도 개선을 위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나눈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요. 저희가 김동수 청장과 전화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더불어서 망상 플로라시티와 부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그 전에 김동수 청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화면 보시겠습니다. 김동수 신임 청장은 산업자원부 재직 시 소재산업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담당국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으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지구별 육선 전략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29년여간 공직에서 터득한 전문 지식과 인맥을 바탕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기획 조정, 경제자유구역 개발 국내외 투자 유치 전략 수립, 재원 조달, 외국인 정주 여건 및 생활환경 조성과 복합 관광산업 유치 등의 업무를 추진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여론방송 최예진 기자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 김동수입니다. 예. 네. 입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입해지 하니까 이게 뭔가 지금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입해지는 영어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그러니까 이스트 코스트 프리 이코노믹 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칭하고요. 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작년 2월 이제 정부에서 지정을 한 경제자유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8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 지역은 강원도 동해안, 즉 동해시와 강릉시 지역에 이렇게 분산돼서 이렇게 지역을 정했고, 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투자 기업의 경영 환경을 좀 개선하고 또 각종 규제도 이제 완화해가지고 기업의 경제 활동의 자율성과 또 이런 투자를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특별 경제 구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구역 내에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또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해서 규제 완화, 또 편리한 그런 정주 생활 환경, 또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자유롭고 폭넓은 그런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그런 특별 구역이 되겠습니다. 네. 제12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나누신 이야기는 어떤 대화였나요? 예. 이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지금 요번에 12번째인데,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우리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경제자유구역 청장들이 이제 1년에 2번씩,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각 청을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는데, 이번 상반기는 이제 우리 청이 차례가 돼가지고 우리 망상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차 청장협의회에서는 주로 이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그런 제도 개선과 또 경제자유구역에 당면한 그런 현안에 대해 가지고 총 10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 공동 건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확대하고
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부동산 그 투자 이민제를 좀 확대 지정한, 그러니까 지금 몇 군데 뭐 저 어디입니까, 제주도라든가 평창 이런 쪽에 있는데 그걸 좀 더 좀 확대 지정하자, 이런 얘기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그 경제 자유구역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좀 그 정부가 나서서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건의를 지금 했습니다. 아, 네. 이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에서부터 도움은 많이 받고 있나요? 그럼요. 지금 이게 법적으로 이제 경제자유구역 지원법 만들어져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이제 뭐 예산 지원이라든가 또 행정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요번에 이제 경제자유구역의 이제 핵심적인 프로젝트 한두 개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책임을 지고,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조금 지원해달라, 좀 이런 점 저희가 건의를 한 거죠. 그러면 반대로 추진함에 네.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어려운 점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 이게 정말 맨 땅에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큰 공장도 짓고 뭐 이런 뭐 시설들을 이제 유치를 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좀 부진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우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데 따라 가지고 이 지방에 소재한 이런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좀 꺼리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은 뭐 그런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또 이제 특히 그 교통이라든가 물류 등이 이런 인프라가 상당히 좀 다른 그 지역에 비해서는 수도권하고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어려운 점이 뭐 극복하기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제가 극복을 해 나가야 되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동해안이 상당히 그렇게 좀 이렇게 수월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동해시에서는 망상 플로라시티하고 또 네, 부평 국제 복합 산업지구가 추진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추진 방향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예. 우선 그 동해시, 아까도 우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강릉시 두 군데, 동해시 두 군데인데, 동해시 두 군데는 이제 부평지구와 이제 망상지구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그 부평지구에는 우리 그 물류 유통단지라든가 또 합금철 산업이라든가 뭐 첨단 부품 소재, 그런 기업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 유치할 계획을 했고, 현재 지금 여기에 그 동부 메탈이라든가 LS 전선 같은 이런 큰 대기업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입주 기업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그 유망 기업 두 개 업체와 지금 세부적인 그런 그 투자 절차라든가 투자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한 군지구 그 망성지구는 저희가 지금 그 사계절 명품 이제 해양 복합 관광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작년부터 우리 캐나다의 그 던디 그룹이라는 데하고 지금 그 뭐 MOU도 체결하고 지금 그 협의가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우리가 던디 그룹하고 본 협약을 체결하고 또 이런 특수 목적법인, 그러니까 망상 개발할 그런 그 법인을 설립하는 게 지금 금년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좀 완공은 대략적으로 언제쯤에 될까요? 뭐 완공은 뭐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이제 부지도 매입을 하고 또 이제 뭐 공사를 이제 또 뭡니까, 부지도 조성도 하고 거기다 건물도 짓고 이렇게 운영까지 가려면은 뭐 최소한 완전하게 다 완공하기는 뭐 이제 올림픽 지난 2018년 이후가 돼야 되고,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올림픽 이전 2018 그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 이렇게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간이 많지 않죠. 네. 날씨도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네. 그럼 청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예.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상당히 많은데, 우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말이죠. 평창 동계올림픽과 함께 이제 우리 강원도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2대 성장 동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포함한 우리 청의 모든 지원은 이 지역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도민 여러분과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 갖길 부탁드리고요. 또 차제에 우리 여론 방송을 청취하시는 우리 전국에 계시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2018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가 이런 세계적인 이벤트를 이제 마무리 짓는 하계올림픽도 했고 엑스포도 했고 또 뭐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리고 다 했는데 이 동계올림픽이 이제 그 마지막 휘날리를 장식하는 그런 이벤트인데 좀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국민들이 합심해가지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지원해 주시고 또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도 함께 이렇게 조기에 완공해가지고 우리 그 국가 발전에 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동수 경제자유구역 청장이었습니다. 동해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동해시가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올 한 해 15개의 전국대회와 17개의 도대회 등 모두 32개 스포츠 대회 개최와 50개 전지훈련팀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동해 지역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기 전국 하키대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2개의 전국 및 도단위 대회를 잇따라 개최해 2만 3천여 명의 선수단이 동해시를 다녀간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천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동해 지역에는 현재까지 국가대표 하키 선수단 외 23개 팀 6천여 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차 다녀갔습니다. 동해시가 이처럼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잘 갖춰진 스포츠 인프라와 더불어 타 지역에 비해 겨울철이 따뜻하고 바다와 산, 계곡 등 체력 단련을 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 등이 한몫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실업단 사격대회 및 한국중고연맹 대통령기, 전국 하키대회를 비롯해 총 20개 대규모 체육행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또한 육상을 비롯한 야구, 하키 등 다양한 종목의 30개 팀에 2만여 명의 선수가 7, 8월 하계 전지훈련을 위해 동해시를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올 한 해 각종 스포츠 대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250억여 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도 전국 단위 대규모 스포츠 행사와 전지훈련 등으로 10만 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중앙경기 단체 방문, 지역의 체육단체를 인맥을 활용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동해시는 또 국토 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활성화시켰는데요.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등 지역 명소를 연계해 추진 중인 국토 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사업 동해시 구간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동해시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사업비 101억 원을 투입해 추진해오고 있는 국토 종주 동해안 자전거길은 지난 3년 동안 703억 원의 사업비로 수암공단로, 천곡해안로, 향로봉길, 대진항 주변 등 19.6km의 자전거 길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국토비 16억 원을 지원받아 동해시 추암해변에서부터 삼척시계, 해군 1함대 군항 입구, 삼추사 입구, 동해시청 일원, 대진항 입구 등 미개설 4.4km 구간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노후된 보도블록 정비 사업을 병행해 구간 내 자전거 길을 완전히 연결하고 아울러 안내 표지판 및 쉼터, 녹지대 등을 설치해 자전거 길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동해시의회는 18일 제2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2차 업무 보고회를 열고 안전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등 안전행정국 소속 7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김기아 의원은 군장병 전역 후 정착 장려금 예산 집행과 기초연금 지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고 정성모 의원은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임명희 의원은
현충일 추념 행사에 학생 참여를 유도해 나라 사랑 정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이정학 의원은 빠른 고령화 사회로 진입에 맞춰 장기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석찬 의원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현 의원은 구 동해 도서관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립해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동호 의원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등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동해시는 7월 14일 오전 동해문화예술센터에서 지역 일자리 사업 참여자 및 감독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안전교육은 일자리 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고령자 및 미숙년자 등으로 재발생 위험이 높은 산재 취약 계층임에 따라 교육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도원에서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각 사업장별 사고 예방법, 근로자 건강관리, 고령근로자 재해예방법 등 참여자 눈높이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안전 예방에 대한 인식 강화 및 이해를 도왔습니다. 2014년 하반기 일자리 사업은 보도블럭 정비, 관광지 시설물 정비, 공원 및 외부 환경 정비, 농촌 일손 돕기 등 지역 주민에 대한 편익이 지속되는 사업 위주로 추진됐습니다. 저희가 동해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심규현 시장과 또 동해시의회에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기사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사 보시겠습니다. 동해 묵호 등대마을이 동해안 감성관광 1번지로 개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동해시는 올해부터 6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총 80억 원을 투자해 묵호 등대마을을 동해안을 대표하는 감성관광 1번지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고 15일에 밝혔습니다. 시는 등대마을 가꾸기 사업에 37억 원을 투입해 주민소득지원시설 5개 동을 건립하고 경관성을 높이기 위한 쌈지공원 3곳과 쌈지갤러리 5동을 조성해 주민 참여형 감성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민소득지원시설은 묵호 주민들이 공동사업을 통해 관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폴리다방, 천하일미식당, 농골상회로 명명하는 지역매장 3곳과 마을공동 작업장인 낙락정과 마을 이야기방을 건립하고 이 시설들을 관리하는 사무소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 시설을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마을 기업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 농골담길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골목길 정비 사업과 빈지터 등 유유지의 바람의 언덕, 바람의 노래, 원더장화 등을 스토리하는 쌈지공원 3곳과 추억의 보관소, 논골 뒷이야기, 묵호 사용 설명서, 농골 사랑방, 등대사랑방을 테마로 하는 쌈지갤러리 5동을 조성합니다. 경관 개선 사업으로 수변공원 입구에 등대 모형의 정류장을 만들고 각 골목길 안내 간판과 유도 사인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해 스토리텔링과 지역 상품 브랜드, 향토 먹거리, 지역 축제 등에 대한 개발 사업이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묵호 지역 산물 명품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사업에 2억 2천만 원을, 묵호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묵호만의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한 향토 음식 개발과
관광 컨텐츠 확충을 위한 지역 축제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 관계자는 2015년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과거 동해안 제1의 어업전진 기지 역할을 해온 무코 지역이 기존의 농골담길과 연계해 동해안을 대표하는 감성 관광지로 부각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해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3억 원을 투자해 2단계 사업인 무코시장 가꾸기 사업과 3단계 사업인 무코항 주변 경관성 가꾸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인터넷 블로그를 찾아보고 이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요. 친구랑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바닷물도 깨끗하고 바람도 시원하고 해서 정말 좋습니다. 주민 참여형 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동해시 무릉 헬스토피아 건립 국도비 확보 총력이라는 기사입니다. 동해시는 무릉 헬스토피아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도비 예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릉 헬스토피아는 환경부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공동 수립한 환경보건종합계획에 의해 전국 권역별로 건립하는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이며 강원권 거점으로 동해시 무릉계곡이 선정됐습니다. 삼화동 무릉계곡 일원에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4,388제곱미터로 조성되는 무릉 헬스토피아는 아토피, 천식, 비염 등의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과 체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는 총 사업비 100억 원이 드는 본 사업에서 올해 사업비 60억 원을 확보해 건축과 토목공사를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43억 원을 확보, 2차 공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 17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부터 환경부와 강원도에 2014년도 사업비 확대 지원을 긴급 요청하고 국회, 안전행정부를 방문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안행부로부터 상반기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추가로 10억 원 이상을 더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환경부를 찾아 올해 사업 일정 등 현안을 설명하고 2015년도 교부 예정인 보조금 잔액 19억 원을 올해 사업비로 우선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외 추경 예산으로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 공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설 완공이 다가옴에 따라 하반기 중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자를 선정하는 등 개관 준비를 위한 운영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동해시 여성 친화거리 조성한다 라는 기사입니다. 동해시는 여성 친화 도시로서의 도약에 걸맞는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해 여성 행복한 가정, 빛나는 동해의 프로젝트, 여신동해 만들기를 실현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해시만의 특화 디자인된 거리를 조성해 여성 친화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생활편의시설이 집약된 여성 친화적 시설 복합지역인 시청 인근 지역에 귀구축된 여성 친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소통, 나눔, 돌봄의 상징적 의미와 어우러진 여성 친화거리를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실현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여성 친화거리는 시청을 정점으로 2km 구간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길과 연계해 보도 정비를 통한 건강의 거리, 시청 앞 쉼터 활용, 공연, 프리마켓, 여성 아동 안전 캠페인 장소로 시민소통의 거리입니다. 또한 현재 여성 친화 도시 공모 사업으로 진행 중인 가족 행복 프로젝트 타일 벽화 만들기로 가족 추억과 사랑을 확인하는 나눔의 거리, 문화예술센터와 연계된 도심 속 자연과 어우러진 산책로 조성,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드림스타트 센터,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돌봄의 거리로 누구나 찾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는 프로젝트입니다. 민선 6기 시정 출발과 함께 추진되는 여성 친화거리 1차 사업은 7월 26일 오전 시청 편의점 앞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주관의 가족 행복 프로젝트 타일 벽화 만들기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돼 내년 초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연차적으로 거리를 테마화한 문화의 거리 방면, 보건소 방향 건강 증진 방면, 주택지 방면으로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동해시 도서관 부분 정부 공모사업의 4건 선정이라는 기사입니다. 동해시는 정부에서 추진한 도서관 부분 공모사업에 올해 들어서만 총 4건의 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등 3건의 사업이 올해 모두 선정됐으며 현재 활발히 운영 중에 있는 가운데 도서관, 내 생애 첫 작가 수업, 이 사업이 이달에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도서관, 내 생애 첫 작가 수업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문학 창작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문화 활성화 및 독서 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70개관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해 시는 770만 원의 국비 지원금을 받아 지역에 역량 있는 작가 1명을 선정하고 작가 수당과 함께 다양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8월 6일부터 12월 24일까지 5개월간 시립 북삼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본격 운영에 앞서 이달 중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동해시 망상해변의 차 없는 거리 운영이라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강원 동해시 망상해변에 연일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오는 가운데 동해시가 피서객들을 위한 새롭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선 여름 성수기 기간인 7월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24일간 피서객 휴식 공간 제공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망상해변 내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차 없는 거리는 지난 2006년 망산해병상과 번영회 주관으로 시행돼 관광객 휴식 공간 활용 및 해변 조망권 확보가 가능해 피서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차 없는 거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을 차단하고 교통혼란에 막고자 전단 인력을 배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소령이륜이나 미니 오토바이 활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경찰 등 관련 기관과도 사전 협의해 피서객들의 편의를 돕습니다. 특히 망상해변을 방문하는 피서객들의 금융 서비스 및 지역 특산품 판매를 위해 이동 우체국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피서객들에게 체험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 타투 스티커 부착, 귀마개 무료 증정, 각종 바캉스 용품 증정 등의 이벤트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동해시는 청정바다 망상해변이 피서객들에게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여름 최고의 휴가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1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휴가 시 응급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면 모처럼 만의 휴가를 망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위급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인데요. 바로 영상 보시겠습니다. 가족, 연인할 것 없이 가장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해수욕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만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률도 높습니다. 만약 해파리에 쏘이면 만지거나 문지르지 말고 물로 충분히 세척한 뒤 남아있는 독침은 핀셋이나 카드 뒷부분으로 제거한 후 다시 세척합니다. 스스로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양사고 긴급전화인 122번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흔히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손으로 비비거나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는데 이는 각막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눈 주변을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씻어 자연스럽게 이물질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캠핑족이 늘어나는 요즘, 취사도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자칫 화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화상을 입은 경우 민간요법으로 된장이나 감자를 상처 부위에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먼저 찬물로 화상 부위를 식혀주고 가능한 빨리 병원을 찾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응급처치 유록만 입혀놓아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토록 아파하고도 마음이 서성이는 것, 슬픔도 지나고 나면 봄빛 꽃망울 같은 추억이 되기에